안녕하세요. 김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데 이 자금을 누구한테 대여한 것이냐면 바로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입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유명하게 이 주제가 상당히 유명하긴 한데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례 이쪽에 보면 이제 사례에 보시면 가운데 주식회사 러닝캐시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특수관계인인 저신용 씨라는 사람이 있고 이 저신용 씨는 이제 돈을 이제 주식회사 러닝캐시로부터 빌려오는데 이 1억 원을 빌려오는 데 대한 자금의 원천은 주식회사 러닝캐시가 여기 있는 금융기관에게 돈을 1억 원을 차입해 가지고 특수관계인인 저신용 씨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주식회사 러닝캐시가 저신용 씨에게 그러니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면 이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관 가지급금이고요.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회사 러닝캐시가 1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고 그다음 1억 원을 러닝캐시가 저신용 씨에게 대여한 1억 원에 대해서 러닝캐시가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낮게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그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입금으로 산입해서 그 특수관계인인 저신용 씨에게 과세하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특수관계인인 저신용 씨가 주식회사 러닝캐시의 주주라면 배당이라는 소득처분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임원이라든가 근로자라면 상여처분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합산돼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부터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원천이 불분명한 차입금 혹은 업무보관 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이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렇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되는 차입금의 종류와 그 다음 그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송금불산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입니다. 돈을 주식회사 러닝캐시가 빌려왔는데 이 금액이 이 채권이 이제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공의 채무를 계상해가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버리는 거죠. 가공 채무를 계상해서 가공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인정해주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그 법인세를 탈루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러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부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제 차입금 혹은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한 이자이기는 한데 이 채권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비실명 채권 그리고 증권에 대한 지급이자는 두 번째로 부인되는 송금불산입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을 통해 송금불산입하게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항목이냐면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한 특정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떠한 법인이 혹은 사업자가 그 고정자산을 건설하거나 하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기계장치를 건설하는데 이제 본인 돈으로만 건설하거나 제조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 건설하거나 뭐 만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건설하는 기간 중에 들어가는 이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건설자금 이자 중에 그 건설 목적으로만 제조하기 목적으로만 빌린 차입금, 이거를 특정 차입금이라 그러고 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건축물 혹은 뭐 기기장치 등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자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송금 불산입해서 자산가액에 합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특정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통해서 건설자금 이자를 송금불산입 유보하는 소득 처분을 통해서 취득원가에 가산해주는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자금 이자 중 특정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송금 불산입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 금액은 마지막으로 송금 불산입되는 항목이고 이에 대한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송금 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지급이자 곱하기 가지급금 적수 나누기 적수를 차입금 적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지급이자는 이제 총 이자 비용에서 선순위,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2번, 3번에서 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그 다음 세 번째 건설자금 이자 중 특정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입금 적수는 이제 차입금 잔액의 이제 그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건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나누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곱하기 365를 곱하면 바로 차입금 적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입금 차입금에는 어떤 게 제외되어야 되냐면 1, 2, 3번 선순위에 부인된 채권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금액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 가지급금 적수는 이제 차입금 적수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 적수분의 차입금 적수분의 가지급금 적수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송금 불산입 해주고 지급이자 혹은 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뭐 이런 식으로 과목을 설정을 하고 금액은 1,0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소득 세무 조정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무상 혹은 시가보다 저리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고요.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되는 그 항목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 혹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이자를 수령한다 하더라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하고 365분의 1을 곱하면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가지급금 적수는 이제 매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일정 기간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예를 들어 1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는데 이 가지급금에 있었던 기간이 180일이라면 1억 원에 181을 곱한 금액을 바로 가지급금 적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행 이제 4.6%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법인의 차입금이 A와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A 차입금은 4천만 원, 그리고 B 차입금은 6천만 원, 그다음 C 차입금은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이자율이 3%, 5%, 그리고 1% 이렇게 있는 경우 A와 B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비고를 보시면 일반 차입금이고요. C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이제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가입니다. 시가는 사실 제3자간,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래에 대한 금액을 시가라고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1%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시가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C 차입금은 제외하고 A와 B 차입금만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차입금인 4천만 원과 6천만 원을 분모로 놓고 그 4천만 원에 대한 3% 이자를 곱하고 그다음 6천만 원에 대한 5% 이자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분자로 놓고 나눈 금액을 계산하면 4.2%의 이자율 계산이 되고요. 이 4.2%의 이자율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례를 통해 세무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위와 같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되어 했다면 인정이자가 되어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산입 인정이자 100만 원, 그리고 주주라면 배당, 근로자라면 혹은 임원이라면 상여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리로 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에서 실제로 수령한 이자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예를 들어 실제 수령한 이자가 9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과 90만 원의 차이인 10만 원이 과연 부당이익 계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요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가는 100만 원이고 부당이익 계산 규정의 적용 기준은 5%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5%를 곱한 5만 원을 이상이 되는 경우 10만 원은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당이익 계산 요건에 충족되게 되고요. 따라서 그 차이인 10만 원을 입금 산입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에 세무 조정을 해주고 과목은 인정이자, 그 다음 금액은 10만 원, 소득 처분은 주주라면 배당, 그 다음 근로자 혹은 임원이라면 상여 이런 식으로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 다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업무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관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제외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 업무 무관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가지급금이라면 당연히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같은 규정은 적용이 되지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에 대해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는 상계를 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기하지 않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급금이 맞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미리 대납했다. 소득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벌은 돈이 없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이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법인이 미리 대납을 한 금액에서까지 그 세법상 송금 불산입하거나 입금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제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사주 조합에 설립된 회사에 주식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만약에 대여했다면 이 금액 역시 그 복리후생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인에 대한 월정 급여액 내의 가불금 혹은 경조사비 대여액, 그 다음 사용인 또는 사용인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이 역시 복리후생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까지 세법상 제재를 가한다면 상당히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송금불산입하여 그 특수관계인의 주주라면 배당, 그 다음 사용인 혹은 임원이라면 그 상여로 소득처분하게끔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그 수령하지 않은 이자까지도 그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 혹은 배당 등 사회 유출 항목으로 송금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과 인정이자 입금 산입에 대한 규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출 채권과 관련된 이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